뭐 이 3억 9천 작지 않은 금액도 떠안을 수 있게 되는 그런 물건임에도 불구하고 일반인들이 이제 유튜버를 운영하시면서 이게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부분들을 믿고 이제 많은 분들이 그걸 믿고 이제 막 들어갔을 때 손실이 나게 되면 어떻게 처리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물건은 매우 위험한 물건이니까 이렇게 확실하게 이런 내용들을 알고 각오를 하고 들어간다면 모를까,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는 절대로 입찰해서는 안 되는 물건이고요. 네, 안녕하세요. 정청진 변호사입니다. 오늘 업무를 마치고 직원들에게 긴급한 보고를 하나 받았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이제 우리 경매 기초반을 담당하고 계신 윌쌤하고 성동구에 있는 서울숲 더샵 아파트. 이거는 되게 법적으로 복잡하니까 함부로 입찰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직원들이 보고하기로는 유튜버들이 법적인 문제가 없으니까 뭐 입찰해도 된다, 이런 식의 방송들을 많이 내보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문제가 뭔지를 어려운 내용이라 할지라도 설명을 한번 드려보는 게 좋을 것 같아가지고 갑작스럽게 이렇게 마이크 앞에 앉게 됐습니다. 2023 타경 600 사건이고요. 서울 성동구에 있는 서울숲 더샵 아파트입니다. 누가 봐도 입지 조건 좋고 나름대로 조건이 꽤 괜찮아서 경쟁자들이 꽤 많아야 될 그런 물건인데, 감정가가 이제 21억 4천만 원으로 감정이 돼 있다가 두 차례 유찰을 거쳐가지고 최저가가 이제 13억 6,900만 원까지 떨어졌고요. 그 상태에서 이제 15억 원 정도의 누군가가 낙찰을 받았습니다. 누가 낙찰을 받았는데 바로 이제 매각 불허가 결정이 났고요. 나름대로는 이게 매각 불허가 된 이유가 무엇일까, 이런 부분들로 한번 연구를 깊이 있게 해보고 조심해야 될 물건인데, 적인 것들에 대해서 개략적으로나마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그런데 다른 유튜버 분들께서 이게 문제가 없다라고 말씀들을 하신다고 하니 개략적인 설명만으로는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좀 어렵더라도 여러분들께 왜 위험한지를 한번 설명을 한번 드려볼 생각입니다. 어떤 내용일까, 어떤 문제가 있는가라고 볼 때는 뭘 봐야 된다고 했죠? 기본적으로는 물건 명세서를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등기된 부동산에 관한 권리 중 매각으로 효력이 소멸되지 아니하는 것, 딱 봤더니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을구 13번 임차권 등기 있음. 임차권 등기의 내용은 임대차 보증금이 7억 5천이고 전입일자는 2015년 5월 7일이고 확정일자는 같은 날이다. 내용의 뒤에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질권의 양수인에게 배당 후 잔액은 매수인이 인수하게 된다. 이런 문구가 있네요. 그래서 등기부상의 권리 분석을 해볼 때에도 지금 문제가 있다라는 것들이 좀 살짝 드러나 있는 상태이고요. 임차인 분석을 한번 해보면 같은 내용이겠죠. 여기 이제 박모모 씨가 그 주거 임차인으로 있는데 전입신고는 2015년 5월 7일이다 라고 한 거 보면 이 임차인이 임차권 등기를 설정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임대차 보증금은 7억 5천으로 추정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중요한 부분들은 배당 요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 임차인이 배당 요구를 하지 않았다고 했을 때 또 우리가 중요하게 알아봐야 될 게 뭐죠? 임차인이 대항력이 있는가 없는가를 검토를 한번 해봐야 되는 상황들인데, 등기부상의 최선순위 설정일자 2016년 8월 26일 근저당으로 돼 있다. 이거와 임차인의 전입신고일자 2015년 5월 7일 비교해 봤을 때 전입신고가 빠릅니다. 2015년 5월 7일 날 전입신고하면 이 물건에 들어올 때에는 최선순위로 설정된 저 근저당은 없었다는 얘기겠죠. 이렇게 되면 임차인을 보호할 필요가 있겠죠. 등기부가 깨끗한 걸 보고 들어온 임차인이니까요. 그러면 이 임차인은 대항력이 있는데 배당 요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지식으로는 저 보증금 7억 5천은 낙찰자가 인수한다, 이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이거 굉장히 위험한 물건이네. 그래서 지난번 낙찰자가 15억에 낙찰받았는데 감정가가 21억인데 뭐 시세도 그 즈음 하겠죠. 그런데 7억 5천을 떠안게 되면 22억이 넘어가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래서 저렇게 이제 불허가 신청을 했나 보다, 이렇게 추정을 해볼 수가 있겠죠. 거기서 이제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 보니까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에서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이 질권이 설정돼 있는데 그 질권을 양수를 했다. 근데 질권 설정 금액은 3억 6천만 원이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중요한 부분들은 임차인은 배당 요구를 하지 않았는데 질권 양수인이라고 기재가 돼 있는 서울보증보험에서는 2023년 5월 12일 날
배당 요구 종기 이내에 배당 요구를 한 것으로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는 아까 임차인의 대항력이 있는데 배당 요구를 하지 않았으니 저 7억 5천만 원을 다 떠안아야겠다라고 잠정적으로 이제 결론을 내렸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질권 양수인인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에서 배당 요구를 했다. 이게 과연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건가? 적법한 배당 요구로 봐서 얘네들이 먼저 서울보증보험이 배당을 받아가게 되면 마치 임차인이 배당받은 것처럼 돼서 이 일부 금액에 대해서 배당이 되면 낙찰자가 떠안는 금액은 줄어들게 되는 건가? 이런 부분들을 한번 검토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전에 먼저 검토해 봐야 될 게 임차인이 배당 요구를 비록 하지 않았지만 임차권 등기를 설정해 놨으니 그게 이제 과연 적법하게 배당 요구를 한 것으로 간주되는 그런 효과가 있는 임차권 등기인지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죠. 임차권 설정 일자와 경매 개시 일자를 한번 비교를 해보면 되겠죠. 근데 이제 경매 개시 일자는 2023년 3월 7일입니다. 임차권 설정 일자는 2023년 7월 19일입니다. 경매 개시 후에 지금 임차권 등기를 설정을 했죠. 임차인이 배당 요구를 해야만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죠. 근데 이제 임차권 설정 일자가 7월 달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배당 요구 종기는 또 5월이고요. 이렇게 되면 배당 요구 종기 이후에나 지금 임차권 등기가 설정된 상황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임차인은 배당 요구도 하지 않았고 대항력이 있으니까 이 7억 5천만 원을 다 떠안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근데 이제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서울보증보험에 이 배당 요구한 것들이 과연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검토를 좀 해봐야 되는 상황들인데요. 임차인이 자기 돈으로 보통 이제 보증금을 지급을 하는데 돈이 부족한 경우에는 이제 은행에서 대출을 받지 않습니까? 은행은 보통 대출할 때는 담보를 잡지 않습니까? 근저당 같은 것들을 설정을 하게 되는데 임차인은 뭐 근저당을 설정할 만한 것들이 없으니까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 종료 후에 임대인으로부터 받을 보증금 반환 채권을 담보로 거기다가 이제 질권을 설정하는 거죠. 질권이라는 거는 이제 돈이 이제 급전이 필요할 때는 뭐 시계 같은 거 전당포에 맡기지 않습니까? 맡기고 돈을 빌리는 거 이거를 이제 질권 설정한다고 해요. 돈을 빌려주는 전당포주는 그 시계를 질권으로 잡는 거죠. 동산을 보통 이제 질권으로 잡는데 이렇게 이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반환받을 수 있는 그 주장할 수 있는 보증금 반환 채권 같은 거 이런 채권들도 질권으로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은 전세자금 대출을 해주면서 이렇게 보증금 반환 채권에 대해서 질권을 설정한 거죠. 근데 은행이 질권을 설정했다 하더라도 담보 가치가 좀 작아서 보증금보다 더 낮게 낙찰이 된다든가 이런 사태가 발생하게 되면 은행은 손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은행에서 이렇게 전세자금 대출을 취급할 때는 꼭 보증보험회사를 끼고 하죠. 기본적으로 이제 임차인이 보증보험회사에서 보증보험을 가입을 하고 은행도 마찬가지겠죠. 이렇게 하고 그런 다음에 그 대출을 해주면서 보증금 채권을 질권으로 잡은 은행이 이 질권을 보증보험회사에 양도를 하는 거죠. 보통 이제 채권 금액이나 이런 것들은 얼마가 될까요? 3억 6천만 원이 질권 설정 금액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보통은 은행에서 대출해주면서 질권을 설정할 때에도 마치 저당권 설정할 때 대출 금액이 3억이면 120% 채권 최고로 설정해서 3억 2천을 채권 최고로 설정하는 것처럼 이렇게 질권을 설정할 때에도 대출 원금이 3억이다라고 한다 그러면 120%인 3억 6천만 원을 채권 최고액으로 설정하는 경우들이 많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대출 원금은 3억 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대출 채권의 만기는 언제가 될까요? 그 대출 채권을 청구를 하려면 언제 청구하나요?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 채권을 행사를 해가지고 그 돈을 받아서 대출을 갚겠죠. 그러니까 최소한 만기 혹은 변제기는 임대차 기간 만료 이후가 되겠죠. 그런 기본적인 내용들을 아시고 다시 한번 원점으로 돌아가서 판단을 한번 해본다고 한다 그러면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에서 은행에서 대출 받을 때 담보로 잡았던 질권을 양도를 받았구나. 그런데 서울보증보험회사에서 이거 배당 요구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나? 라고 했을 때에 만약에 이제 주택도시보증공사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질권을 설정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고 보증금 반환 채권을 양도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은행에다 양도를 하고 그 보증금 반환 채권 양도받은 거를 이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양도를 받는 형식으로 진행을 하거든요. 그럴 경우에 보증금 반환 채권의 양수인이 과연 배당 요구를 했을 때에는 배당 요구에 효과가 있을 것인가 효력이 있을 것인가 이 부분에서는 우리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분명한 규정이 있습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 3조의 2, 7항에 보면 다음 각호의 금융기관 등이 우선 변제권을 취득한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채권을 계약으로 양수받은 경우에는 양수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우선 변제권을 승계한다. 그 이제 회사의 종류를 보면 보험업상
보증보험을 보험 종목으로 허가받은 보험회사, 서울보증이 여기 해당되겠죠. 그리고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사도 여기 해당되겠죠. 서울보증보험 같은 보험회사가 이렇게 이제 보증보험을 해가지고 보증금 반환 채권을 담보로 양도를 받은 경우에는 우선 변제권을 승계한다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우선 변제권이라는 게 뭐죠? 배당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선 변제권을 승계를 했으니 서울보증보험회사에서 배당 요구를 할 수 있다는 거고, 서울보증보험에서 배당 요구를 하게 되면 그 확정일자 순서대로 임차인에게 배당해 주는 것처럼 서울보증보험에게 배당을 해주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서울보증보험이 이제 보증금 반환 채권 양도받은 경우에는 우선 변제를 승계한다고 했으니까 그거에 근거해서는 배당 요구를 하면 적법하게 되겠죠. 지금 확정일자가 굉장히 빨라가지고 다 배당을 받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 배당을 받게 되면 임차인의 보증금 7억 5천 중에서 나머지 금액 3억 9천만 원만 낙찰자가 인수하게 되는 건데, 아까 같은 경우에는 보증금 반환 채권을 계약으로 양도받은 경우라고 했는데 이거는 보증금 반환 채권을 양도받은 게 아니라 질권을 양도받은 거란 말입니다.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 분명한 검토가 필요한데, 다른 유튜버분들은 아까 첫 단계에서 임차인이 임차권 등기를 했으니 그러면 배당 요구를 하지 않아도 배당을 받을 수 있으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유튜버분들도 계시고요. 또 어떤 분은 서울보증보험회사에서 질권 양수인으로서 배당 요구를 했으니 당연히 배당이 되는 거니까, 그리고 이 비고란에 질권의 양수인에게 배당 후 잔액은 매수인이 인수하게 되면 이렇게 써 있으니까 이거를 믿고 당연히 질권 양수인에게 배당을 해준다고 하니 1순위로 배당 받게 되면 나머지 금액만 떠안으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서 입찰을 하라고 또 유튜버분들께서 말씀을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은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할 부분들이 아닌 겁니다. 아까 잠깐 봤지만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규정된 거는 질권을 설정한 경우에 배당 요구를 한 경우가 아니라 보증금 반환 채권을 양도를 받은 경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보증금 반환 채권의 그런 소유권을 양도받은 경우에 이제 이렇게 우선 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하는 건데, 소유권이 아닌 일부의 권리인 질권을 설정해가지고 질권을 양도받은 경우에 배당 요구를 했을 때 배당을 해줄 것인가, 이 문제는 다른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주택임대차보호법 조항에 따라서 배당 요구를 할 수는 없다는 얘기인 겁니다. 우선 변제권을 승계한 게 아닌 거니까요. 그런데 옛날에 이제 2010년에 나온 판례인데 2010-10-276 판결입니다. 여기에 뭐라고 나왔냐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 변제권을 가진 임차인으로부터 임차권과 분리하여 임차 보증금 반환 채권만을 양수한 채권 양수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 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임차인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라고 했을 때 소극이라는 거는 볼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면 임차권과 분리해가지고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만 양도받은 채권 양수인의 경우에는 임차주택에 관한 경매 절차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임차보증금 우선 변제권자의 지위에서 배당 요구를 할 수가 없다. 그리고 이는 채권 양수인이 주택 임차인으로부터 다른 채권에 대한 담보 목적으로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을 양도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이렇게 판결을 내렸단 말입니다. 임차인의 우선 변제권과 이런 그 대항력 같은 것들은 사회 경제적인 약자인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특별히 인정해준 권리이기 때문에 임차권과 분리해서 보증금 반환 채권만 양도를 받은 경우에는 그 채권 양수인은 그 보증금 반환 채권에 부여된 그런 우선 변제권을 행사할 수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채권 양수인은 임차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이 채권 양수인은 일반 금전 채권자로서의 요건을 갖춰가지고 배당 요구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확정일자 순서로 배당을 받게 되면 굉장히 빠른 순위로 배당을 받겠지만 일반 금전 채권자로서의 요건을 갖춰 배당 요구를 하게 되면 한 푼도 배당을 받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판례 때문에 은행이 대출을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대출금을 회수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진 사태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은행은 이제 전세자금 대출을 꺼려하겠죠. 그죠? 회수를 못하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런 판례가 나오게 된 겁니다. 이렇게 이 법이 제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2013년에 이렇게 보증금 반환 채권을 계약으로 양수를 하는 경우, 이게 이제 보통 대출을 해주면서 양수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우선 변제권을 승계한다는 이 법이 생긴 겁니다. 근데 이거는 분명하게 보증금 반환 채권을 계약으로 양수한 경우에 이렇게 우선 변제권을 승계한다는 개념이고, 우선 변제권을 승계했으니까 배당 요구를 할 수도 있고, 배당 요구를 하게 되면 적법하게 배당을 받게 되고, 그렇게 되면 임차인이 대항력이 있다 하더라도 배당받은 범위 내에서는 그 금액이 공제된다, 이런 취지지만 계약으로 양수한 경우가 아니라 질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아무런 규정이 없거든요. 질권을 설정한 경우까지 포함시켜가지고 배당 요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쉽게 판단해가지고, 우리 이제 경매 계장님도 그렇게 판단을 했겠죠. 민법상으로 보게 되면 질권 양수인이
그 임대인에게 직접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도 있으니까 여기서도 배당 요구할 수 있는 게 아닌가라고 가볍게 생각하셔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제 공지를 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이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민법계 규정을 한번 보시자고요. 아까 뭐 시계를 질권으로 잡은 경우들을 예를 들었지만 이렇게 채권을 질권으로 잡을 수도 있다고 했죠. 그래서 질권의 목적이 된 채권의 실행 방법 이렇게 했을 때에 질권자는 질권의 목적이 된 채권을 직접 청구할 수 있다. 그 방법은 채권의 목적이 금전일 때에는 질권자는 자기 채권의 한도에서 직접, 그러니까 원래는 담보권자는 직접 청구할 수가 없죠. 담보권을 실행해가지고 돈을 찾아야 되는 상황들인데 그게 아니라 질권의 양수인인 서울보증보험회사에서 그 질권의 목적물인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임대인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다.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직접 청구를 했는데 안 줘요. 안 주게 되면 뭐 자기가 이제 소송을 진행을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보증금 반환 채권을 직접 청구하는 경우 이런 경우가 발생을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이렇게 경매가 들어갔을 경우에 우선 변제권을 직접 행사할 수 있다. 이거랑은 또 다른 문제인 거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계장님이나 아니면 다른 유튜버분들은 그걸 너무 쉽게 판단을 해가지고 당연히 뭐 직접 청구할 수 있으니까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아니면 그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의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아까 보셨다시피 계약으로 보증금 반환 채권을 양도한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질권자는 안 되겠죠. 중요한 부분은 이렇습니다. 대출 조건을 봤을 때 3억을 대출해주면서 그 대출 채권의 만기는 임대차 기간 만료 이후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임대차 기간이 만기가 도래하기 전에 지금 경매가 진행된 상태니까요. 그렇게 되면 실제로 그 질권자가 질권을 행사를 하려면 자기의 그 질권의 그 피담보 채권이라고 하는 좀 어렵죠. 근데 그 피담보 채권이 뭐죠? 이 대출 채권이란 말입니다. 대출 채권의 변제기, 만기가 도래를 해야만 권리를 행사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아직 만기가 도래하지 않은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그 자기 채권을 행사할 수 있겠는가?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죠. 그리고 또한 이거죠. 질권자에 불과한 사람이 임차인은 지금 배당 요구를 안 했다는 거는 나는 낙찰자한테 대항력을 행사를 해서 임대차 기간 만기까지 한번 살겠다라는 그런 마음, 그래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마음이 없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배당을 받으려면 실질적으로는 임대차가 종료가 되고 아니면 해지가 되고 그래야만 배당을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임대차 기간이 진행되는 중에 보증금 돌려주세요라고 할 수는 없는 거니까요. 그런데 질권자가 이제 그 질권은 직접 청구를 하려면 임대차 계약을 일단 해지를 시켜야겠죠. 그래야만 임대인에게 배당 직접적으로 보증금을 달라고 청구할 수 있을 테니까요. 임차인도 계약 해지할 의사가 없는데 이 채권자에 불과한 질권자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겠는가? 이 부분도 문제가 될 수 있겠고요. 또 하나는 이제 해지를 했다 하더라도 배당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이거를 그 질권자가 임의로 행사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질권 행사하려면 이 피담보 채권, 그러니까 대출 채권이 만기가 도래를 해야 되는데 만기가 도래하지 않은 이 도중에도 과연 자기가 질권을 행사한다는 명목으로 우선 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겠는가? 만기가 도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겠는가? 이런 부분들은 불가능하다는 거죠. 이 물건 같은 경우들은 주택임대차 보호법상으로 나와 있는 보증금 반환 채권을 양도받아서 배당 요구를 할 수 있는 그런 케이스가 아니기 때문에 서울보증보험으로서는 그 조항에 의해서 배당 요구를 할 수가 없고 그렇다면 민법상의 질권자의 지위에서 뭔가 배당 요구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양한 요건을 검토를 해봐도 질권자의 지위에서도 배당 요구를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돼버리게 되면 비록 물건 명세서에 질권의 양수인에게 배당을 해주겠다라고 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배당표가 짜이겠죠. 그래서 서울보증보험에 3억 6천이 배당된다. 솔직히 3억 6천이 배당되는 것도 아닙니다. 뭐냐면 3억 6천은 채권 최고액에 불과한 거고 실제로 임차인은 그 대출을 연체하지는 않고 있겠죠. 그래서 이자를 내고 있겠죠. 그렇게 되면 원금만 배당 요구를 할 수 있겠죠. 서울보증보험으로서는요. 이렇게 되면 3억만 배당을 받게 되는 거겠죠. 그렇게 되면 나머지 4억 5천을 떠안게 되는 것이지 3억 6천에 대해서 이 배당 요구를 했다라고 볼 수는 없는 거죠. 그런 부분들도 고려를 해야 되는 상황들이고 애초에 배당 요구를 할 수 있는 적법한 자격 자체가 없다. 이렇게 본다고 한다 그러면 배당이 안 되겠죠. 그런데 배당표는 짜여질 거란 말입니다. 서울보증보험으로 배당을 해주는. 그렇게 돼서 그 채권자들이 배당 이의를 하지 않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겠습니다만은 이 등기부 등본을 하나 열어보시게 되면 채권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채권자들이 만약에 저랑 이제 상담을 하고 아니면 뭐 어디에 상담을 해보고 나서 이거는 서울보증보험은 배당 요구할 자격이 없다. 라고 해서 배당 이의를 해버리게 되면 임차인도 이제 배당표가 확정될 때까지는 나는 못 나가겠다라고 버틸 수 있는 힘이 생기죠. 그렇게 되면 낙찰자는 임차인도 명도를 할 수가 없게 되겠죠. 근데 이제 이게 배당이의 소송이 뭐 1년이고 2년이고 뭐
뭐 서로 막 상고까지 해가지고 대법원까지 가고 3년이 걸렸다고 치자고요. 그럼 3년 동안도 명도를 하지 못하게 되고, 그래서 서울보증매에서 이겨주기만 하면 좋죠. 이기기만 한다고 치면 나름대로는 아니면 3억이라도 공제를 하고 나머지만 떠안으면 되겠지만, 졌다고 치게 되면은 7억 5천을 다 떠안아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라고 한다면 굉장히 위험하죠. 근데 이제 서울보증보험이 3년의 소송을 걸쳐가지고 이겼다고 치자고요. 보증금 이거 3억 6천 배당받은 거 빼고 나머지 금액 3억 9천만 원만 떠안는다 라고 한다 하더라도 3년이나 지나서야 명도를 할 수 있다는 거, 이런 거죠. 그러니까 서울보증보험회사에서 배당이가 걸리게 되면 이기든 지든 간에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려서야 명도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을 다 알고 접근을 하신다고 한다 그러면 별다른 문제가 없겠죠. 각오를 하고 들어간 거니까. 그리고 또 그만큼 싸게 받은 거니까. 그렇지만 그런 내용들을 모르고 들어가게 되면 굉장히 큰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을 만한 물건이고, 뭐 이 3억 9천 작지 않은 금액도 떠안을 수 있게 되는 그런 물건임에도 불구하고 일반인들이 이제 유튜버를 운영하시면서 이게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부분들을 믿고, 이제 많은 분들이 그걸 믿고 이제 막 들어갔을 때 손실이 나게 되면 어떻게 처리를 하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살짝 우려스러워서 오늘 업무를 마치고 몸도 피곤한 상태고, 지금 얼굴 상태도 지금 말이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물건은 매우 위험한 물건이니까 이렇게 확실하게 이런 내용들을 알고 각오를 하고 들어간다면 모를까,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는 절대로 입찰해서는 안 되는 물건이고요. 만약에 이런 내용들을 뒤늦게 아셔가지고 배당이 걸렸을 때 뒤늦게 저를 찾아와서 뭐 상담을 하고 라고 한다 하더라도 잔금을 이미 내버린 상태에서는 그 손해를 전보받기가 어려운 상태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3억이든 4억이든 손실을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절대로 입찰해서는 안 되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렇게 특수물건 같은 부분들은 숨어있는 그런 리스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일반인들이 이제 자기의 보이는 시각으로 아니면 자기가 알고 있는 그런 지식으로 이렇게 단정적으로 특수물건에 대해서 설명을 했을 때에는 한 번쯤은 어차피 이제 투자는 자기 본인의 책임이지 않습니까? 그런 유튜버의 그 내용들 믿고 들어갔다고 해서 뭐 그 양반에게 뭐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는 부분들도 아닌 거니까 한 번쯤은 좀 조심스럽게 검토를 해보고, 이렇게 비고란 뭐가 기재가 돼 있거나 이렇게 뭐 좀 복잡해 보이는 이런 물건들은 정말로 신중하게 입찰들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정충진 변호사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